문법 그래머존 수업을 합니다. 챕터 2는 이제 1강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로 1강은 이제 시제를 배웠으니까 동사의 모양이 좀 변하는 걸 배웠다면 챕터 2는 이제 동사 앞에 붙어 있는 조동사 즉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시켜 주거나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존댓말 같은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투인데 그걸 보고 이제 동사를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보조동사 혹은 줄여서 조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동사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캔이나 쿠드나 메이나 마이트나 윌이나 머스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조동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뜻도 분명히 있을 텐데 모르는 뜻이나 조금 더 자세한 뜻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사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 그다음에 부정어를 붙일 때 바로 뒤에 not이 따라 나온다는 것, 그다음에 주어가 삼진 단수하고 상관이 없이 매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조동사를 연달아 쓸 수 없다는 것 등등 이렇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고 조동사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1번이 아마 그래도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조동사의 의미는 지금 차분하게 알아보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은 캔과 쿠도입니다. 캔의 과거가 쿠도라고 하고요. 가끔씩 콜드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마시고 어쨌거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얼굴이 구별이 안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지금 시간은 뭐 2시나 1시 반이 된 것 같은데 못 끝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I can't finish this project on time. 제 시간에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How about talking to your boss about it? 사장님한테 얘기해 보는 건 어떠니? Maybe she can help you. she는 아마 보스 같네요. 보스가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네, 관계가 참 궁금합니다만 can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번 can. can의 뜻은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can은 이렇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조금 의미가 다른 부분은 이따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Can you inline skate? No, I can't. 지금 특이한 게 지금 cannot은 붙였습니다. cannot은 떨어뜨려 쓰진 않아요. 이렇게는 안 씁니다. But I can ride a bike. 자, 이런 문장이죠. I could swim when I was 6. 과거니까 can을 과거로 고쳤습니다. CF1. CF1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의 특정한 상황에 실제로 어떤 일을 해냈다라는 의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쓰인다는 말을 제가 조금 더 바꿔볼게요. 가까스로 뭐뭐하다, 겨우 뭐뭐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일반적이라는 것은 내가 원래 노래를 부르고 달리기를 잘하고 이런 것도 일반적인 능력인데 뭐 호수에 빠졌는데 겨우겨우 살아났다라고 쓸 때는 I was able to를 쓰기도 합니다. 그때는 could랑 바꿔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느낌만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Forest fire spread very fast. 산불이 많이 퍼졌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겨우 산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네, 정확하죠? 네. 그 다음 미래 형태는 will하고 can을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can을 살짝 바꿔서 will be able to라고 쓰면은 미래의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약속을 지킬 거야. 그 다음에 현재완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완료하고도 쓸 수 있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뜻 할 수 있다에 대해서 배우고요. 두 번째 허가민 요청인데 이때는 모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어? 제가 뭐뭐 해도 됩니까? Can I? 너희가 뭐뭐 해도 돼. You can. 다시 비슷한 말을 이따가 적어 볼게요. Student can use mobile phone only in certain situations. 어떠한 상황에서만 허락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 you can 이렇게 나오죠. 나는 자전거를 가져가도 돼.
Can I come in?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죠. 제가 뭐뭐 해도 됩니까? I'm sorry, you can't come in here just now. 지금은 안 돼. May I come in? 이렇게 나와 있죠. 예, CF를 보시면 알겠지만 허가를 갖고 있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건 바로 may입니다. may를 써볼까요? May I, you may 이렇게 됩니다. 뭐가 더 존댓말이다? may가 훨씬 더 존댓말입니다. 캔의 두 번째 뜻, 허가나 요청에 대해서 배웠고 그때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좀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훨씬 더 빨리 구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50% 가능성이라고 적고 나서 옆에다가 조그맣게 may라고 적으면 더 깔끔해지겠죠. H번 볼게요. Anybody can make a mistake. 어떤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어. 네, 이런 말이 되겠고. Those can be very aggressive. aggressive란 말은 공격적이란 뜻이니까 걔가 공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may하고 바꿨어도 아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강한 의문과 부정적 추측은 모양을 어떻게 적어서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can it be 물음표 can not be 이렇게 적으셔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의문문이죠, 부정문이죠, 부정문이죠. 네, 그래서 부정문과 의문문과 잘 나오기 때문에 강한 추측이니까 90% 추측이 되는데요. 90% 추측이 can이 쓰일 때는 그때는 의문문과 부정문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적으시면 역시 구별하기가 쉬울 겁니다. J번 그대로죠. Can this be true? 이게 정말 사실일까?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K번 문장 He's still alive. 그 사람이 살아있나요? Cannot be possible. 그럴 수 없어. 강한 추측입니다. 부정적인 추측이죠. 첫 번째 biểu 표를 하겠습니다. cannot have pp 형태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는 과거 90% 부정 추측입니다. 다시 must have pp는 이따가 나중에 배울 텐데 과거 긍정 90% 추측이고요. 여기에 대조되는 표현이 cannot have pp인데 이거 역시 과거 추측은 추측인데 긍정이 아니고 부정의 추측입니다. 이게 왜 잘 나올 것 같습니까? must have pp의 부정이 must not이 아니고 cannot이기 때문이겠죠. 네, 이 부분은 이따가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하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다시 한번 지켜보셔서 별표를 하셔가지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중3하고 고1 때 정도 배우는 부분입니다. 다음 B번이죠. B번은 이제 캔의 과거 형태 could를 배우는데 형식적으로는 캔의 과거형이지만 얼마든지 부드러운 정중한 말투로 쓰일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 짧은 말이 반말입니다. 그다음에 긴 말이 존댓말이고 하니까 당연히 캔이 짧으니까 어찌 보면 반말이 될 수도 있고 짧으니까 could는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존댓말이라고 그렇게 조금 이해하셔도 틀림없겠습니다. 캔보다 정중하거나 부드러운 표현 뭐라고 적어요? 부탁이죠. 부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will you, 두 번째 would you, 몸표 또는 어떻게? can I, could I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는 부탁이 아니네요. 이걸 빼고 변합니다. may하고 똑같네요. may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해도 될까요? 라고 허락을 받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Could I have your address please?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부탁도 되겠지만 허락입니다. You could borrow my book if you want to. 정확하네요. 허락이죠.
may하고 can하고 비슷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현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이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maybe, might be, can be, could be 이렇게 쓰시면 현재 50% 추측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The phone's ringing. 폰이 울린다. 아마도 톰일 거야. There could be storms at this times of year. 1년의 이 시간대 즉 8월 정도 9월 정도에는 이게 스톰 즉 폭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50% 추측이 되는 표현입니다. 3번 캔의 과거형이죠. 앞에가 이제 과거면 뒤에를 과거로 고칩니다. 이때는 왜 그러냐면 따옴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칠 필요가 없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과거일 때는 과거로 쓰십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웠으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캔입니다. 첫 번째 뜻은 할 수 있다. 비슷한 말로는 be able to입니다. 두 번째는 허락이죠. 그때는 모양이 can I, could I, may I 이렇게 나오고 대답을 하면 you can, you may 이렇게 나오는 거죠. may가 훨씬 더 존댓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을 할 때는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는 may you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우리 책에 안 나왔던 느낌이 드는데 네 이렇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추측의 표현입니다. 첫 번째 현재 추측이라고 적어볼게요. can be나 be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may be나 과거 형태인 could be나 might be 같은 표현은 현재 추측 50%의 추측입니다. 됐죠? 두 번째 현재 추측인데 강한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can이 부정문일 때죠. 비동사가 이제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이제 비동사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기 쉽게 maybe 이렇게 하면 더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비동사를 억지로 적어서 이제 해드린 겁니다. 물론 비동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an의 이제 현재 추측의 50% 추측이 될 때는 이제 긍정문이 되겠죠. 부정문과 의문문인 경우는 can이 조금 더 강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으로 가서 과거 추측이죠. 어떻게 적어? must have pp와 cannot have pp를 동시에 적겠습니다. 뭐라고 옆에 적으면 긍정의 과거 추측 90%, 부정의 과거 추측 90%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가장 어려웠고 헷갈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발표를 하라고 했으니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한 번씩은 봤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넷뜻이 실은 되게 많았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고, 캐넷뜻을 구분하는 것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모양을 같이 외워가지고 뜻을 구분하시면 훨씬 좋겠고, 지금 여 페이지에 정리한 추측의 표현들은 굉장히 나중에 헷갈리거나 정리할 수 있으니까 추측의 표현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은 반복해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캐넷에서 배웠고,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